감각기관에 대해서 자극과 반응이긴 한데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자극하고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배울 때 좀 어렵고요. 항상성 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일단 감각기관은 감각은 이제 오감이 있죠. 사람인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게 눈이고, 이거 뭐 생명과학이니까 이것도 외울 게 많죠. 눈인데 눈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일단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글을 보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동공이라 동공. 동공은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구멍. 빛이 들어가는 구멍. 근데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홍채예요. 홍채. 여기 홍채죠. 이게 갈색으로 있는 부분 홍채죠. 근데 홍채가 이게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해요. 홍채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요. 홍채가 커지면. 홍채가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홍채가 줄어들면 동공이 커집니다. 근데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다가 좀 나중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홍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빛의 양이 많아져 가지고 빛의 양이 많아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동공은 이제 빛이 통과하는 이 구멍을 의미하고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은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은 투명하고요. 그러니까 각막 지나고 동공 지나서 수정체를 이제 지나가는데 빛이 오면, 수정체는 옆에서 보면 볼록 렌즈처럼 생겼어요. 수정체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빛이 굴절이 일어나서 망막에 상이 맺혀야 하는데 망막은 상이 맺히는 부분이죠.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망막에 시각 세포가 있어요. 여기에 세포들이 막 있어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뭐 녹색인지 아니면 노란색인지 뭐 빨간색인지 뭐 이런 거 구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두운지 밝은지 이런 거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된다. 망막이 노란 거 망막. 근데 여기 통과에 갈 때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액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리체 투명한 액체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구조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투명한 액체고, 수정체는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리 있는 물체다 그러면 원래 물체 자체가 상 자체가 작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굴절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가깝다 물체가, 그러면 많이 굴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체 두께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그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데가 선모체예요. 선모체는 수정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근육 같은 거예요. 근육. 선모체는. 그 다음에 망막 중에 시각 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황반이에요. 황반이라 따로 써져 있긴 한데 황반은 망막의 일부야. 망막의 일부고 시각 세포가 가장 많이 맺혀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황반에 상이 맺히죠. 사람이 웬만하면 똑바로 보잖아요. 옆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황반이 있고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맹점은 여기 시각 신경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신경이랑 세포는 달라요. 신경은 뇌랑 연결되는 거고, 여기 시각 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튼 여기는 시각 세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맹점에 상이 맺힌다 그럼 안 보여요. 맹점에 상이 맺히면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맹점에 상이 맺힐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맥락막은 이 안에가 까매야 돼.
안에가 밝으면은 빛이 있으면은 이제 이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온 빛 말고 다른 빛이 있으면은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맥락막이 어둠 상자 역할을 해서 이 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관에 어두워야지 잘 보이잖아, 그 영화가. 영화가 밝아져 봐. 그거 안 보이잖아요. 맥락막은 눈 안쪽을 어둡게 해주는 데고, 가장 바깥쪽이 공막입니다. 공막은 흰자위야, 흰자위. 흰자위가 공막이고, 뭐 형태 유지하는 거죠. 공막의 일부가 변해서 각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막은 투명하죠. 엄청 많죠, 할게.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공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고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한다. 흰자위 부분입니다. 흰자위 부분. 각막 볼게요. 눈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이다. 빛을 통과한다. 빛을 통과한다. 각막은 공막의 일부가 변형된 것이다. 투명하게. 그 다음에 맥락막은 공막 안쪽에 있고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한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으로 상이 맺히는 곳이고 거기에 시각세포가 있다. 시각세포가 있다. 망막에 빛을 자극을 받아들인다. 황반은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요.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에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맺혀서 볼 수 없어요. 각막 아까 있고, 수정체는 볼록렌즈 모양이며 빛을 굳혀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한다.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고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홍채의 크기에 의해서. 동공은 홍채가 덮여있지 않은 부분이고 빛이 들어가는 통로다.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많죠?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이 각막을 지나가죠. 물론 요 사이에 이제 동공을 지나가는데 동공은 어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막 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를 자극하면 그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돼. 그 다음에 뇌에서 그런 물체를 보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있는데 이 중간에 신경이 끊어져. 그럼 안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뇌에 연결돼서 뇌로 보는 거예요. 뇌가 시각 그 정보를 이미지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 무슨 영화가 하나 있던데, 네온인가? 하여튼 19세 영화이긴 한데요. 미래 시대야. 그 눈을 해킹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눈에 이상한 영상을 해서 막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이 뇌로 전달되는 거를 이제 해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보를 다른 정보를 흘려주면은 그게 보이는 거야. 눈앞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뇌가 중요한 겁니다. 뇌가 시각 정보를 이미지화 해야 된다. 눈의 조절작용. 자, 명암 조절,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좀 엄청 헷갈립니다, 지금. 잘 봐요. 밝은 곳에 가면 홍채의 확장은 이쪽 안쪽 방향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은 축소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은 축소돼서 빛의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축소되는 거. 이게 축소야. 이게 이 홍채 이 홍채가 축소되는 거야. 홍채가 축소되면서 동공이 어떻게 되면 커져요. 그럼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어두운 곳에 가면. 자, 홍채가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홍채가 안쪽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공 축소. 홍채가 축소될 때는 바깥쪽으로입니다. 그래서 동공이 확대된다. 그 다음에 원근 조절. 왜 헷갈린다고 얘기하냐면, 홍채는 이쪽으로 가는 게 확장되는 건데, 선모체는 수축 방향이 안쪽으로 가는 게 수축이에요. 이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수축이야, 이게. 홍채는 이게 수축이 아니고 이게 확장인데, 홍채는 안쪽으로 가는 게 확장인데 선모체는 안쪽으로 가는 게 수축이에요. 안쪽으로 가면서 수축이 되면서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눌러요, 얘를.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얘가 이렇게 누르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근데 언제 두꺼워져야 되냐면 가까운 거 볼 때. 가까운 거 본다라는 말은요, 이 물체가 되게 앞에 있어가지고 얘를 많이 꺾어야지 얘가 상이 맺히는 거예요. 많이 꺾어야지. 많이 꺾으려면 이게 두꺼워져야 돼, 렌즈가. 굴절의 차이가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모체가 이완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근육은 이제 이렇게 뭉치면은 이제 수축이고, 이완되는 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완되면 이제 바깥쪽이 이완이에요. 바깥쪽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누르지 않으니까 수정체가 이게 탄력이 있는 거죠. 누르지 않기 때문에 수정체가 얇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그렇거든요. 얘가 좀 덜 꺾여요. 좀 덜 꺾여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 다시 보면, 수축이 되면은 수정체 두꺼워져서 많이 꺾이는 거고요. 먼 곳을 볼 때는 이완돼서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멀리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맹점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게 보통 책에는 맹점이 꼭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긴 해. 그러니까 약간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맹점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신경이 나와서 이게 좌우 교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맹점이라는 부분이 약간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눈에, 오른쪽 눈에서는 이쪽에 있고 왼쪽 눈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요 말대로 해보면은 신기하게 맹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닭을 보는 거예요. 닭을. 근데 오른쪽 눈으로 닭 보고 있어도 병아리 보여요. 보여? 보이죠 지금은? 근데 얘를 가까이 가는 거야. 50cm에서. 나 너무 가까운데? 아, 지금이다, 지금. 니네 책으로 해보세요. 니네 책으로. 자,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50cm 정도에서는 병아리도 보이는데, 가까이 가져가면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여요. 아, 그러네. 한 지금 한 25cm 정도 같은데,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병아리가
여기 맹점에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좀 멀리 있었을 때는 병아리가 여기 맺히니까 보이다가 가까워지니까 여기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럼 병아리가 안 보여요. 왜냐면 병아리가 맹점에 맺혔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한번 해보시고. 자, 학습해요? 네. 학습 내용 체크. 볼록 렌즈 모양이며 빛을 굴절시키는 부분은 수정체가 되는 거고, 동공의 크기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은 홍채가 되는 거고, 홍채. 무엇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다. 시각세포가 있다. 망막이고요. 물체를 보는 경로. 빛이 각막을 일단 통과, 각막. 그 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시각신경, 그 다음에 뇌까지 가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동공은 커져야지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밝은 곳에선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고요. 가까운 곳은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자, 홍채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홍채로 어떤 인식할 수 있다. 옛날에 그 삼성전자 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삼성 거를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 노트 7인가 거기에는 홍채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굴 인식. 아, 삼성도 얼굴 인식이야? 네. 아, 진짜? 원래 삼성은 홍채 인식이었고 애플은 얼굴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얼굴 인식을 바꾸는 거네. 넘겨보면 귀요, 귀. 귀는 물론 청각을 담당하기는 해요. 예, 청각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다른 일도 있어요. 다른 일도 있어. 일단은 구조를 보면 귓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소리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소리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 반고리관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게 X, Y 지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회전하면서 여기 선모를 건드려요. 그래서 아, 내가 회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한참 회전하다가 멈춰. 근데 나는 멈췄는데 요 안에 림프액은 어떻게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돌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질 하잖아. 근데 그 림프액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 감각. 세 개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 희한하죠. XY 지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긴 한데, 예, 명확하지가 않고 하여튼 요 부분이긴 한데, 전정기관에는 선모 이렇게 털이 있어요. 예, 여기 뭐 그림은 없네요. 하여튼 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이석이라고 해서 작은 돌이 있어요. 작은 돌. 이석이요. 귀 안에 있는 돌. 돌이긴 한데 뭐 탄산칼슘 같은 거겠지. 하여튼 그런 거겠죠. 이제 내가 이렇게 흔들잖아. 그러면은 중력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로 기울어졌는지 안다라는 거지. 희한하죠? 이 감각 세포를 자극하여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한다. 반고리관은 회전감각,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평형감각이라고 해요. 평형감각. 귀가 파괴되면은 평형감각도 파괴될 수가 있는 거야. 뭐 소리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평형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엄청 중요하죠, 귀도.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평형감각이 깨지면 어떻게 걸어다니기지?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시각 정보로 확인하긴 할 텐데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개구리 있잖아, 개구리. 개구리에 여기 귀가 있어요. 아, 개구리 여기 있는 게 귀야, 개구리 귀. 귀가 있어요. 개구리 귀 있어. 완전. 개구리도 귀 있어요. 여기 귀야, 이거 귀. 근데 이거를 파괴하는 실험을 해. 아, 그래요? 뭐 옛날 중학교 때 책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여기 이걸 송곳으로 파괴를 해. 되게 무섭죠? 예. 그러면 이렇게 기울이잖아? 그럼 얘가 평형감각이 깨졌기 때문에 엎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무 판자에 개구리 놔두고 이걸 기울이면 얘가 기울어지니까 그게 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버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파괴하잖아? 그럼 얘가 그냥 엎어져. 나도 죽나요? 죽지는 않아도 하여튼 일단 평형감각이 깨진 거죠. 뭐 그런 실험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불쌍하죠. 다시 이쪽에 그래서 뭐였죠? 전정기관,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야 된다. 반고리관은 세 개의 반용관으로 몸에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소리는 이제 달팽이관에서 청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죠? 귀인두관은 귀와 목구멍을 연결하는 관으로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각게 조절한다. 자, 귀인두관이 관이 하나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바깥에 공기가 적어지니까 압력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에 공기가 더 압력이 세니까 이 고막이 약간 부풀어요, 바깥쪽으로. 그러다가 뭐 침을 꼴딱 새킨거나 하품을 하거나 이러면은 요게 귀인두관에서 열려가지고 공기가 좀 나가. 찍 하고 나가죠. 뭐 비행기 타고 왔을 때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압력이 같아지니까 좀 괜찮아져요. 귀가 멍멍하다가. 그게 이제 귀인두관은 압력을 그렇게 조절한다. 자,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 음파가 이제 이 귓바퀴가 좀 모아주고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이 흔들리면 귓속뼈가 증폭작용을 해서 달팽이관에 그 림프액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액체가 흔들리면서 청각세포를 자극하고, 그러면 그게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음파는 물론 이제 뭐 어떤 매질이 있어야지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청각이고, 평형감각도 담당하고 있다. 평형감각, 멀미랑 평형감각이랑 뭔 차이냐면, 눈에서 오는 정보랑 귀에서 오는 정보랑 서로 맞지 않으면 멀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버스나 배를 탔을 때 멀미를 하면 눈을 감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이 멀미 증상을 완화시킨다. 하여튼 뭐 이게 정보가 서로 맞지 않을 때 멀미가 일어납니다. 자꾸 막 흔들리고 이러면 멀미가 일어나죠. 자, 소리를 전달되는 경로,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뇌. 귀의 구조 중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것은 전정기관이에요. 전정기관. 회전감각은 반고리관. 옛날에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반고리관으로 써져 있네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그 프린트 들어오는 걸로.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보강하기로 돼 있어. 네. 다음 주 월요일에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네. 네, 11시에서 2시까지. 수고했습니다.